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하면서 지수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좀 밀리면서 지수에 부담이 됐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배 이상 올리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테슬라가 이제 오늘 밤에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또 2차 전지에게 하나의 병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 잘 이어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부터 밤사이 추가된 소식들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시죠. 자, 어제 장부터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양지수 모두 다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어요. 코스피는 0.2%, 코스닥은 0.05%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들의 하락을 방어해 준 것은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의 방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2차 전지의 독주라고 봐야 될까? 매일같이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어제장이었고요. 양 시장의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었어요. 하지만 장중에 중국의 지표가 괜찮게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5월 MSCI 정기 변경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과열 부담도 살짝 덜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장 또 추가 강세를 나타냈죠. 어찌됐건 대장주가 견조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도 시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 나왔고요. 중국의 GDP와 소매 판매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리오프닝 중국 소비 종목들도 어제 상승이었습니다. 그 밖에는 원전과 자동차, 인터넷, 로봇 등은 하락이었고요. 하락하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은 어제였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시간 외에서 실적을 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만 컨센 대비는 20%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또 빨간불을 킨 채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외에서 도드라졌던 종목들은 리튬, 메타버스는 맥스트와 삼성의 계약 이슈 속에 또 힘을 냈고요. 히토류가 국제 표준 전략을 국내에 정부가 마련한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강세였습니다. 텍사스 공장 건설 이슈 속에 엔캠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장이었고요. 어제 장중에 나왔던 중국의 지표 보시죠. 1분기 GDP와 1분기 소매 판매가 모두 다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소매 판매라는 것은 결국 소비 데이터죠. 요식업부터 해서 중국 내수에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업률도 나름 안정을 찾았고요. 산업 생산과 고정 자산 투자는 부동산 쪽과 조금 더 깊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쪽은 컨센을 하회했다라는 점은 서로 다른 온도차가 조금 느껴졌네요. 보통 경기가 회복될 때는 이런 내수 소비 쪽에서 빠르게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하반기쯤 갈 경우에 이 부동산 경기 회복 쪽을 점치기 때문에 아마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중국의 소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등장을 한 거고요. 외신 곳곳에서 일단 앞으로 중국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도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6.1%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맥쿼리나 캐피털 이코노믹스 등에서도 6% 이상에 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은 국내에서 어찌됐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밤사이 들려왔던 미국 내 소식들은 조금의 괴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여는 총재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 괴리가 있었는데요. 제임스 블라드, 대표적인 매파죠. 물가 대응을 위해서 5.75까지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장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만 공격적인 긴축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너무 과장돼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레피얼 보스틱 여는 총재, 애틀랜타 여는 총재죠. 그는 5월에 금리 올리고 나서 계속 동결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사뭇 온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없을 것이다라고 굉장히 통일된 의견을 내놓고 있네요. 자, 그들은 경기 침체 걱정을 안 한다라고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CN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는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로이터를 비롯한 언론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하며 보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연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사들 실적 내놓으면서 같이 코멘트하고 있는 게 대손 충당금 설정을 늘렸다라는 내용인데요. 결국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를 가정해서 미리 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에 대한 걱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에 대한 인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 대비 주식 비중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고요. JP모건 서베이에 따르면 연말 S&P 500이 지금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불과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괴리감이 조금 느껴지고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들보다는 현실적인 이들이 좀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이 쏟아졌습니다. 참 바빴죠. 로키드 마틴, 대표적인 무기 수출 업체입니다. 방산주죠. 무기 수출이 좋았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밤사이 방위산업주가 다 올랐고요.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이 방산주를 계속 삽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형 은행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내놓으며 주가 역시 올랐죠. 다만 골드만삭스는 대형은행 중에 조금 미운 오리가 됐네요.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대출 손실과 채권 트레이딩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6%나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내 대표적인 소비재 업체죠. 존슨앤존슨이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 괜찮았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빠졌어요. 헬스케어 사업 분사 비용이 늘어났다라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가 실적을 내놨는데요.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예상에 부합했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료 가입자가 실망스러웠고 보수적인 2분기 가이던스 이야기로 인해서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기도 했네요. 실적에 대한 향방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혼조였습니다. 연방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도 대두되면서 혼조 마감이었어요. 다우와 나스닥은 하락이었고요. S&P 500만 소폭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조금 비관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낙관 찾기는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시대는 결국 엔비디아의 시대일까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구글이 첫 폴더블 폰을 여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뤄왔었던 폴더블 출시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어찌됐건 폴더블 시장은 파이가 커지는 거고요. OLED 디스플레이 쪽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인지하고 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일주일 사이에 8% 정도 상승, 오늘 밤 사이도 오름세가 나타났어요. 추운 겨울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이야기도 어찌됐건 계속 나옵니다. 블룸버그가 구리 재고가 지금 18년 만에 최소치다. 세계 일주일치 소비도 감당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구리 관련주나 혹은 구리를 쓰는 전선 관련주들 한 번씩 점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세적인 측면으로 가볼까요? 중국 경제 데이터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 경기 회복과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이었어요. 구리 테마, 철강, 의류, 여행, 카지노. 또 자율주행 쪽도 일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는 혼조였죠. 빅테크 업체들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만 도드라졌던 건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UBS가 삼성전자가 구글을 떠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하며 알파벳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만 주가는 1% 정도 추가 하락 나타냈고요. 앞서 살펴봤던 존슨앤존슨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섹터 혹은 종목 대표 주자들은 조금 엇갈린 흐름 나온 가운데 그래도 대형 은행사들 골드만삭스 제외하고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 들어가 보죠. HSBC에서 엔비디아 투자 의견을 2단계나 올려잡았습니다. 목표가 올해 90% 올랐는데 목표가는 배로
곱절로 더 올렸습니다. 결국 AI 칩이 게이밍 GPU보다 훨씬 더 가격적인 마진이 좋다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 AI 칩은 P와 Q가 같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AI로 주목받는다? 그럼 우리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겠죠.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갔던 HBM, 결국 챗 GPT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엔비디아 GPU와 이 HBM 등의 우리 메모리 반도체사의 반도체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미래반도체, 윈팩, 에이펙트 등의 관련주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하시죠. 자, 그리고 자동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 자동차 쪽에 빠졌던 것은 결국엔 2달 정도 받고 있었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는 게 우려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던 것은 그냥 패스해주고요. 앞으로의 대응을 고민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받지 못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애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지 생산이 늘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쪽이 무엇이 될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장비, 부품, 소재 등의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부품 쪽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 더 많이 언급이 되니까요. 살피시길 바랄게요. 특히나 SL 같은 경우는요. 오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도 아침에 같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지금 현재가 32,000원인데 45,000원까지 올려잡는 보고서도 있었으니까요. SL 등도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 여러 이슈들 담아봤고요. 이제 섹터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중국의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섹터로 꽤 많이 반영이 됐어요. 네. 최근에 저희 시간에 화장품이나 미용 의료기기 쪽 그리고 여러 가지 리오프닝 관련주들 얘기 다뤘었는데요. 네. 오늘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뚜렷하게 소비가 개선됐다라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그 부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3월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 예상 밖으로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3월에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간 건데요. 예상치가 7% 정도 됐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었죠. 부문별로 봤을 때 보석이나 의류, 스포츠 용품 쪽에서 급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이라고 하면 확실히 좀 임의 소비재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비가 활발했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요. 이 소비 지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소비 지출은 중국의 GDP 기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65% 이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를 봤을 때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1월과 2월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저조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리오프닝주들이 힘을 못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월에 뚜렷한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리오프닝주에게 한 번 더 호재로 작용하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리오프닝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레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리오프닝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화장품 어제 항공, LCC, 카지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올라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콜마 B&H가 어제 10% 가까이 올라갔고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클리오도 각각 5% 이상 상승했습니다. 항공 쪽에서는 티웨이홀딩스가 7% 정도 가장 강하게 올랐고 이외에도 에어부산이나 지엔에어 같은 저가형 항공사 이런 LCC 쪽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쪽에서 파라다이스, 롯데, 관광개발 이런 쪽이 강하게 올라갔죠. 이외에도 이 중국 소비와 연관이 되어 있는 신라호텔이나 F&F, 오리온 같은 종목들 올라갔습니다. 호텔신라가 제대로 된 종목명이겠죠. 이 부분들도 모두 다 강한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리포트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분기에는 중국의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29일부터 5월 초까지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화장품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3월에는
방한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5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편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현지에서는 지금 일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거기다가 재고 소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중국 내에서 화장품의 수요가 지난달 대비해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2분기의 기저 효과도 좀 작은 편이다라고 기저 부담도 작은 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얘기하면서 이미 몇 차례 전해드렸던 리포트들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는 바스켓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관련해서 종목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LG생활건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과 FNF 같은 종목들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제가 전해드렸던 부분이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새로 나와서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화장품주들의 조정은 예상보다 짧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앞서 얘기를 했듯이 지금 현지에 있는 일부 한국의 패션이나 화장품 브랜드 쪽에서 매출 성장세가 두 자릿수로 껑충 뛰어 올랐고 재고 소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OEM이나 ODM사를 중심으로 해서 6월에 있을 징동닷컴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가 좀 더 재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을 거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는 게 확연하게 관광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나 명동 쪽에서는 화장품 로드숍 매장들이 다시 여러 등장하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봐야 될 건 면세라던가 중국의 로컬, 실적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이 될 텐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세 비중이 높은 쪽이 되겠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현지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브랜드가 다시 좀 리빌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의 효과가 큰 기업들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형사들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G 그리고 LG생활건강 얘기했고요. 중소형사 중에서는 클리오를 꼽았는데요.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다른 화장품주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클리오와 코스맥스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 지금 이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먼저 클리오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사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53%나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도 올해 실적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클리오가 내수 비중이 63%, 국내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클리오라고 하면 화장품 중에서도 색조 브랜드에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올렸고요. 교보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만 6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44%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다음으로 코스맥스는 좀 다릅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이 더 많이 리오프닝이 되면 될수록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도 굉장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거기다가 일본의 공략을 강화한다라고 하죠. 2025년에는 일본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2세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등 신기술에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올해 들어서 주가는 9%가량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LCC 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일단 진에어인데요. 진에어 관련해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죠. 올해 가장 높이 나는 건 바로 진에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올해 정말 최대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399억 원 정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지난 4분기에 이미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바로 다음 분기인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된다. 이렇게 빠르게 지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 여행 수요가 호조를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 운임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저비용 항공사 쪽에서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수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평균 목표 주가 19,000원 이상으로 잡았고요. 어제는 16,0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3월 들어서 진에어에 대한 리포트만 7개나 나왔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내용들 전하고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카지노 쪽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일단 1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좀 저조할 것이다. 적자를 지속할 것이다. 하지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2분기에 확실히 중국의 VIP 고객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4월 중순 이후부터 이들의 훈풍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더 늘어난다면 호텔까지 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본 게임은 하반기가 될 테고 2024년 정도 그리고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3,500원을 유지하는 리포트였습니다. 이렇게 리오프닝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 여러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봐야 하는 리오프닝 섹터별로 어떤 쪽을 좀 집중해서 볼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민진 차장님과 답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전지 쪽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의 변주곡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변하는 주도주. 2차 전지 내에서도 주도주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2차 전지라는 키워드 안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돌고 돌았었죠. 초반에 셀 소재가 치고 나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달 엄청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 폐배터리 쪽으로 갑니다. 성일하이텍, 세비캠 2월 달의 상승률 보시면 놀랍습니다. 3월부터는 에코프로 그룹주와 금양 등이 달렸죠. 에코프로 삼형제와 리튬 쪽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올라가는 과정에 대장주들이 가니까 밑에서 나도 하면 올라갔던 쪽이 전구체, 실리콘, 음극재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못 갔던 게 있습니다. 충전과 장비가요 못 갔어요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충전주들도 들썩였고요. 어제는 드디어 장비주까지 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찌됐건 어지간한 2차 전지는 다 돌고 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글씨 표시를 해둔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거의 조정에 약간 그냥 가격 조정 나오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표시해 둔 겁니다. 이들의 시세가 끝이 날 때쯤 2차 전지 쪽은 제대로 쉼표를 찍겠죠.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 자금은 여전히 계속 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어제는 장비주들이 갔습니다. 존재감을 드디어 부각시켰네요. TSI가 어제 상한가였어요. 사실 윤성 FNC와 TSI가 장비가 겹치거든요. 이들 같은 경우는 윤성 FNC가 그동안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전극공정, 전공정이다 보니까 어제 먼저 치고 나갔는데 TSI가 드디어 조금은 한풀이 하듯 따라가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일에너테크도 상한가 기록했죠. 그 밖에 원익 P&E도 좋은 흐름, PNT, CIS, 하나기술 등까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장비주를 보면서 언제나 얘기했었죠. 소재보다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2차 전지 양산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슬슬 장비를 까는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3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갔죠. 에코프로 그룹이라던가 금양이라던가. 하지만 장비주도 결국 순서가 오기는 하네요. 미국 시장이 개화했고 계속해서 그쪽에 조인트벤처 공장 등이 설립되고 있고 대부분 공정에서 장비 발주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장비 발주를 받아도 저가 수주였는데 이제 그걸 좀 털어내고 다양한 분야로 장비를 주고 있다 보니까 가격도 단가가 올라가서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비사들의 조금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게 수주잔고, 종업원수 이런 것들인데 이 또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 3월부터 포착이 됐었죠.
자,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입니까? 라는 슬램덩크의 명대사 있잖아요. 장비사들도 지금일까요? 조금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네요. 상장사 21개 업체 장비사들을 합산한 내용이 어제 증권가에서 이슈가 됐는데요. 신규 수주도 한 3년 안에 엄청나게 급증 흐름을 나타냈고요. 수주 잔고, 캐파 확산, 발주 금요,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까지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해가 거듭될수록 좋아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수주 잔고도 보시면 모든 업체를 정리하진 못했습니다만 굵직히 우리가 많이 보는 업체들 보시죠.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유일에너테크, TSI 등도 꽤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CI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대로 가치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보통 제가 장비 밸류체인 보여드리면 이 정도로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렸었는데요. 다시 조금 자세히 변화시키겠습니다. 고객사별 밸류체인입니다. 전극공정, 조립공정, 활성화공정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눠봤고요. 어느 쪽 향을 선택하실진 여러분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전극공정에서는 SK온향 같은 경우는 윤성 FNC가 압도적인 흐름이고요. 삼성 SDI 향은 TSI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종목을 선택하실지 내가 어디에 좀 더 베팅을 할 것인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장비주 선택을 하실 거라면요. 그래서 잠시 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가 숨고를 때는 실리콘 음극재가 치고 나가는 흐름이 있었죠. 이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종목들은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을 거고요. 실리콘 음극재 첨가량이 증가하면 CNT 도전제 수요도 늘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갈 때는 항상 제이오나 나노신 소재 이쪽도 같이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쪽도 계속해서 조금씩 시세를 주고 있어서 끝나지 않았다면 한 종목 선택을 더 해봐야 되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두루두루 전략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시간 딱 맞춰서 브리핑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은 김민지 차장과 이어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2차 전지부터 리오프닝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제 시장은 쉬어가는 느낌, 방향성은 딱히 주지 않고 있는 한 이틀의 움직임이었는데 그 가운데 중국 데이터가 너무 좋았고요. 2차 전지 쪽의 강세도 이어졌습니다. 시장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중국 지표를 보면은 GDP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수혜와 아직까지 아쉽다라는 부분을 좀 나눠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매 관련된 지표들은 상당히 좋았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일부 소비 관련주들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에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고정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클리컬 관련주들과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좀 엇갈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산을 담당하는 쪽에서 좋았다면 건설기계 이런 쪽이 올라갔겠죠? 그런 쪽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GDP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대비해서 사실 아웃퍼포먼스 시기에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의외의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베타가 높았었던 쪽은 제약바이오 쪽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반도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가의 흐름을 좀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움직임 자체는 최근 시장 대응하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은 와 진짜 안 빠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장중 조정폭이 좀 있긴 했지만은 거의 낙폭을 줄였었고
지수가 빠질 때는 적게, 오를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을 계속 상향시키는 지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흐름이 반갑지만은 않은 것이 결국은 이제 상승 종목수 자체가 하락 종목수 대비해서 훨씬 더 적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시장의 주도주 위주로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자들의 선택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올라가 있는 주도주들을 일부라도 선택을 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하겠느냐, 아니면은 내가 가진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부분으로서의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멀리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을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의 몫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주도주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그러면은 주도주군은 좋은데 안 좋은 비주도주군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YTD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혹은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하고 있는 섹터가 예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종목군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5월 초 FOMC를 좀 고민스럽게 지켜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세린메이라는 증시 격언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비주도주군들에 대한 비중 자체는 사실은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이 주도주 얘기 꺼내셔서 말인데 포스코그룹주가 네. 지금 잘 가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를 차장님이 2월 16일에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네. 좋은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또 시간외에서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 뭐 예상 상회였습니다. 네. 더 끌고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뭐 할래? 이러면은 사실 포스코홀딩스 말고는 지금의 주가 흐름은 사실 좀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4월 말까지의 수익률 싸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포스코홀딩스도 수급이 계속 몰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매도의 타이밍이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매도에 대한 준비도 해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중국에서 뭐 생산과 관련한 데이터는 컨센을 하회했습니다만 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는 좋았습니다. 대표적인 소매 판매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LCC, 카지노, 화장품 쪽이 올라갔어요. 화장품 쪽 요즘에 계속해서 증권사 보고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소비주들? 네, 사실 소비주들의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 일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내 이제 대중국 소비주라고 하는 것이 화장품, 의류 쪽이 대표적이지만은 해당 기업들의 절대적인 이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나라의 리오프닝과 해외에 대한 여행 수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내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중국이 완연히 채워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2, 3년간 이어진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이 과연 풀렸을 때 우리나라 소비 관련주들의 실적으로 크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지 분명히 좋아지긴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강도 자체는 분명히 약화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LCC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주가는 못 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1분기 몇몇 기업들 사상 최대 이익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간 기준으로도 거의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뉴스 모멘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입국,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LCC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왠지 이쪽에
전혀 메리트 못 느끼는 느낌인데. 네, 저는 속도 자체는 좀 천천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달에 만약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 네. 조정은 미국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관심이 이제 중국으로.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쪽으로 갔을 때 소비 관련주들과 LCC 업체들 움직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중국 쪽 움직일 때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LCC 쪽에서는 진에어 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진에어 쪽. 다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의 시간을 두고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가겠습니다. 항상 장비 쪽은 좀 아쉬웠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올라가니까 반갑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제가 장비주를 단 한 주라도 들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못 갔던 쪽에서 올라오는 건 반가웠습니다. 어제 뭐 믹싱 장비 업체들 다 급등 그죠. 나왔었고요. 근데 장비사를 선택할 때 그런 밸류체인별로 보면요. 네. 3, 4에 다 들어가는 업체들이 있어요. 원익 PN이, 뭐 PNT, 이노메트리. 이런 거 봐야 될까요? 아니면 치고 나가는 급등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선택이 좀 어렵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장비 업체들은 앞으로 좋아지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시장의 관심을 못 받으면은 네. 주가는 저평가되고 못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가총액 상단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들 혹은 시가총액이 많이 불려나간 종목군들이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통적인 장비주들 중에 내용과 수주와 사이즈와 실적까지 봤을 때 그나마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은 PNT와 하나기술 정도가 PNT와 하나기술. 그렇죠. 네. PNT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올라온 장비주 중에 하나고 주가가 상당히 잘 버티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사실 윤성 FNC 진짜 놀랍게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왜 믹싱 공정 쪽이 올라오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결국 이제 전고체 쪽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대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일본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삼성 SDI도 그렇고 결국은 27년도 양산을 목표로 한 전반적인 전고체의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장비주 내에서의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NT와 또 윤성 FNC 얘기를 주셨습니다. 많이 올랐음에도 네. 윤성 FNC요? TSI보다 윤성 FNC? 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희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진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해 주셨을까요? 중국과 미국의 매출 회복 전망, 실적 반등에 나선 종목 어떤 거죠? 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섹터가 있습니다. 의료기기 섹터고요. 맞아요. 피부 미용 관련주, 그리고 보톡스, 뭐 렌즈, 덴탈. 그렇죠, 덴탈. 굉장히 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디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덴탈 쪽을 선택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이유는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스 임플란트가 자체적으로 상표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1등주, 2등주를 찾게 될 텐데요. 한 등수씩 올라간다라는 거죠. 덴티움 그리고 디오 쪽으로의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내용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호실적에 대한 흐름과 함께 2분기에는 중국의 VBP 이슈 리스크가 이제 제거가 되면서 관련 매출액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 쪽 같은 경우도 수출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게 되면서 디오의 실적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괜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의료기기 쪽 좋은 상황 거기에 덴탈까지 하고 있는 디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없으면 덴티움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왜 덴티움 아니고 디오? 덴티움도 매우 좋죠. 네. 덴티움도 매우 좋은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디오가 좀 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덴티움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덜 부담되는 디오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오 기억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럼 어느 정도? 네, 목표가는 4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 4만 원.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8,6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증권사 보고서들 밤사이 업데이트된 것들을 네. 쭉 좀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눈에 띈 게 SL이 있었어요. 네. 목표가를 45,000원으로 올려 잡았단 말이죠.
결국 현대차, 기아가 이제 애가 달아서 속도를 내고 생산을 해 나간다면 부품사들 봐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SL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근데 또 SL은 우리 차장님께서 2월 8일에 이미 얘기하셨던 종목입니다. 네. 28% 정도 올랐고요. 더 끌고 가시겠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게 부품주가 좋았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SL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성견지명이었죠. 예,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꽤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어제 이제 IRA 이슈와 함께 자동차 관련주들이 흔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L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요. 1분기에 대한 실적 눈높이는 낮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주요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GM 쪽에 대한 물량의 확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헤드램프가 전면 그릴 램프까지 포함이 되면서 ASP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해 봤을 때 SL의 관심도는 조금 더 이어나가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L도 좀 더 보유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민진 차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